정권 교체도 정권 재창출도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해줄 수는 없나? 뭘 고마워합니까? 예? 문 대통령의 고집으로 아니면 정치 철학이 그랬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고맙다 하라고요? 어떤 일을 하건 그건 대통령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그걸 고맙다 하란 말입니까?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요 갈수록 힘겨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가 갈수록 그만큼 더 힘들어질 겁니다. 뭐 야당 측이 공격하는 거야. 뭐 이제까지 계속 공격을 당해왔으니까 더 심한 공격을 받는다 해도 별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지는 않겠지만은 더 마음 아프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공격이 말이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민주당 여기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권력의 그 이제 권력이 끝날 때쯤 되면 말년이 되면 아 이런 상황이 되는구나. 이제 깨닫고 있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임기 말 그때도 이제는 좀 이해가 되겠죠. 아, 저 사람들한테 대해서 내가 지금 너무 심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를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더 다행이고요. 예. 근데 지금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갈수록 조금 도를 높이고 있어요. 전에는 경선하기 전까지만 해도 친문, 문파한테 잘 보이려고 말이죠. 문 대통령하고, 문 대통령 정부 굉장히 칭송하고 그랬잖아요. 문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까운지도 과시하고. 근데 이제는 문파 사실 이런 거, 거기 넘어서서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볼 때 제가 생각하니까 친문 또 문파 이 위력이 또 경선을 거치면서 보니까 별로, 대단하지 않더라. 친문,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적통으로서 자신을 그 자리매김하면서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을 벌였던 이낙연 전 총리, 이재명 후보가 거뜬하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물론 막판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해서 상당히 위태로운 그런 국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문파, 친문, 거슬러 봐야 크게 나한테 무슨 손해가 없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감이 보니까 예상외로 크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좀 비호한달까 그러다가는 이제 나까지도 돌팔매를 맞게 생겼다. 이러니까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을 같이 공격하는 거야. 내가 국민의 편에 섰다는 걸 국민들이 알아주도록. 이렇게 계산했을 수 있죠. 그분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이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응답보다 여론조사 훨씬 높다는 것 아닙니까? 2자릿수 이상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이 빠른 분이 어느 쪽에 편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킬 거냐? 천만의 말씀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죠. 그게 세상에 인지상정이라고 그럽니다만 이분도 그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재명 후보에게 의리를 기대한다. 그거는 어려운 일이고요. 예. 이 이재명 후보는 물론이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 그전까지는 오직 문 대통령에 대해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오직 문 대통령 이러던 사람들이 딱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전부 슬슬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민주당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등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에서 참 속으로 얼마나 야 이럴 수가 있냐. 믿기지 않은 현실이지만 믿어야 하는 그 현실이니까 참 문 대통령도 마음속으로 참 생각이 많을 겁니다. 아 이렇구나 권력이란 게. 그런데 그런 심정을 누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7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그 심정의 일단을 피력한 거죠.
정권 교체도 정권 재창출도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해줄 수는 없나?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런 글을 비서실장 지낸 사람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올리는 것도 문제죠. 뭘 고마워합니까? 예? 문 대통령의 고집으로, 정책적 고집인지 뭔지 몰라도, 아니면 정치 철학이 그랬는지, 여하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고맙다 하라고요?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어떤 일을 하건 그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 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그걸 고맙다 하란 말입니까? 대통령을,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한테, 물론 성실히 국민의 기대 이상으로 일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주고 임기를 끝내는 사람이라면 고맙다 하겠죠. 근데 자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고맙다고 왜 안 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임종석 전 실장. 근데 어쨌든 그런 심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상황을, 이런 분위기를 적절히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차승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금 부대변인, 이 사람이 8일 논평을 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문정부가 지금 차별화된 그런 발언을 이제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밟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발부되는 밟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적절한 표현이지. 이제는 문 대통령이 국민적인 지지를 잃었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는 차별화해야 되겠죠.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니까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그것도 정권교체지만 내가 당선돼도 정권교체야, 이거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밟아대야 되는 거죠. 이 밟아댄다는, 발로 밟아댄다 그런 의미보다는, 왜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밟고 올라가라 할 때 그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원수구하리요. 누굴 보고 원망하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정말 말이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조국 고집 안 피우고 했더라면, 울산시장 선거, 보궐선거 그 의혹 깔끔하게 정리를 했더라면, 부동산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엄청난 그런 배신감 갖게 하지 않았더라면, 상실감을 갖게 하지 않았더라면, 국민적 지지가 지금까지 계속돼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결정에 자기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나서가지고 차별화하느니 이래가면서 은근슬쩍 공격해대고 폄훼하고 그럴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다 자업자득이다 생각해야죠. 예?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말씀드린 게 수원수구하리요 이 말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를 하는 몇 가지 발언 예를 보면요. 작든 크든 잘못은 잘못이고, 민주개혁 진영으로서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어 왔으니 어떤 경우보다 작은 흠에 대해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 이러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그 법무장관을 정권이 그동안 비호해왔던 데서 사과한 건 아닙니까? 예?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 이 말이죠. 문 대통령 당신 크게 책임졌어야 됐어, 이런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탈원전 정책, 거기에 대해서도 합천댐 그 이제 수상 태양광 가동, 그때 그게 지난달 24일이었죠. 그때 문 대통령이 현지에 가가지고도 말이죠, 탈원전 또 친환경 에너지 정책,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역설을 했죠. 자기는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을 시인하기 싫은 거예요. 탈원전 정책, 그래서 친환경 정책으로 나간다.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계속 나갈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자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한 말이, 국민 의견에 맞춰 제고할 수 있다. 탈원전 정책.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이제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정면으로 부정해버린 거예요. 또, 월성 1호기 뭐 중단하고 또, 뭐 한울 4호기, 5호기 뭐 건설 중단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결정하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벽창호다. 보고 아니면 계속 하든지 해야지. 무슨 한 번 결정하면 절대로 못 바꾼다. 이건 벽창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 대통령 또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당신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말이지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봤더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야말로 말이지 치꼴이다. 정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 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몰아세웠습니다. 문 대통령 기가 막힌 논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현실을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참 심한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뿐입니까? 그 문 대통령한테 아주 그 복심이라고 했죠. 상황실장 지내다 지금 국회의원이 된 윤건영 의원. 이 사람이 변할 줄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꿈에도 변할 줄을 몰랐겠죠. 근데 이 윤건영 씨가 한 말이 그 이제 MBC 라디오에 나가서 이야기했는데 정권 교체의 요구 강도가 이전 단임 정부 말기에 나타나는 여론하고 상당히 강도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심하다는 얘기죠. 과거에 비해서.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회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진실한 성찰을 하는 게 맞다. 반성해야 된다. 윤건영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말이죠. 뭐 강요 내에서는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내년 그 뭐예요? 지방선거 뭐 도지사 뭐 시장 나가려고 자꾸 움찔움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대표적으로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유은혜 뭐 교육부총리 이런 사람들. 그런데 뭐 잡아 앉혀놓긴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내 바로 밑에서도 이루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예? 그러니까 하산길이 얼마나 어려울 것이라는 걸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자기의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할 건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임기 말의 모습을, 대통령의 모습을 문 대통령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아주 깎였던 그런 점수도 조금은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